강원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남아있는 각종 폐기물도 골칫거립니다. 야산 곳곳에 방치된 고사목들도 장마철에 또 다른 피해를 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역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아예 문을 닫은 업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맛 닭갈비와 막국수를 주제로 한 축제가 11일 개막했습니다.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장마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갖가지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산사태 위험성에 대해 신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사태가 우려됐던 고성 산불 피해 지역을 한 달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민가가 자리한 비탈진 경사면 곳곳이 패여 있습니다. 며칠 전 영동 지역에 100mm가량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토사가 유실된 겁니다. 진입로 주변도 집중호우를 이기지 못하고 깊은 고랑이 군데군데 생겼습니다. 복구가 되려면은 또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기가 오게 되면 산사태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야산 인근의 또 다른 주택입니다. 경사면을 받치고 있는 옹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고성 산불 이후 두어 차례 내린 비에 흙이 밀리면서 축대가 튀어나온 겁니다.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어요. 땅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이제 축대 쌓여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다 튀어나오는 상태고.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 지역마다 산사태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나무가 불에 타버린 데다가 토양마저 물을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토양은 응집력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면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산불로 울창한 산림이 사라지면서 비가 지표면에 직접 떨어질 경우 더 큰 피해를 낼 수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이제 점점 썩어감으로써 이 흙을 붙여주는 힘이 약화되면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가운데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45곳, 규모는 23헥타르가 넘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위험 구간에 대한 응급 복구율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좀 오기 전에 6월 말 전에 좀 해야 될 부분들은 또 별도로 또. 정부와 강원도는 산불 피해 지역의 토사 유출 방지 등 단기 대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가연입니다. 그런가 하면 산불 피해 지역에 남아있는 각종 폐기물들도 골칫거립니다. 실제 고성과 속초에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10채 중 4채는 철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산 곳곳에 방치된 고사목들도 장마철 또 다른 피해를 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달 전 대형 산불로 폐허로 변한 고성 지역의 한 시골 마을. 집터에는 검게 그을린 벽돌과 철제 구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마을 한켠에는 시멘트 조각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산불에 탄 건물이나 시설물에서 나온 폐기물을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 야적장입니다. 현재는 이 같은 폐기물들이 대부분 치워진 상태지만 아직 철거되지 않은 건물들이 남아있어 폐기물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고성 지역의 경우 철거된 건축 폐기물은 90% 이상 처리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철거가 저희 동의 대신 루트는 거의 90% 수준 이상. 철거 같은 경우는 동의하신 분들만 지금 철거를 한 거고 동의를 아직 안 하신 분들만. 문제는 아직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건물들입니다. 실제 속초와 고성 지역 산불 피해 주택 10채 중 4채가량은
아직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주택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우려됩니다. 먼저 철거를 하면은 증거물이 훼손되는 관계로요. 제가 전체 금액의 한 10%에서 20%를 못 받아요. 철거 안 한 곳이요. 현재까지 한 40% 정도 보면 돼요. 산림 피해 지역의 후속 조치가 늦어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산불 피해지에는 아직도 검게 그을린 나무들이 남아 있습니다. 비가 오면 검은 잿물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잘못되면 이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유출돼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제설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사태를 차단시킬 수 있는 긴급 복구를 빨리 시작해야 돼요.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2달. 산불 피해 지역은 각종 폐기물에 아직 신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강원도는 11일 동해안 대형 산불 피해지 응급복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산지 사방공사 23.5헥타르와 사방댐 2개소 신축, 계류보전 1km 공사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도는 이들 사업이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이달 말까지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과 인접해 위험성이 높고 보호가 필요한 곳은 안전공간 조성과 함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업을 같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지방세 추가 감면이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11일 도의회에서 제출한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산불 피해 주민이 피해를 입은 건축물과 기계장비 등을 2년 안에 다시 취득할 경우 종전의 면적과 가격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산불 피해민들이 총 9천여 건, 26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은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가수 등이 참여한 합동 감식을 최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사고 발생 현재까지 합동 감식은 총 6차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약 20여 명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경찰의 원인 수사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일 오전 11시 15분쯤 정선 강원랜드 컨벤션 타워 4층 사우나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나자 강원랜드 협력업체 소속 경비와 보안대원들이 유독가스와 연기를 빼내기 위해 유리창을 깨 추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기 여파가 적은 춘천 지역 대학 상권이나 도심도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은 점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태를 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대학가 주변 상권입니다. 학생과 직장인 등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점심시간대지만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월세나 관리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내놓고 떠나버려 빈 점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가는 유동인구가 많아 경기 여파가 적은 곳으로 꼽혔지만 계속되는 불황에 이제는 황금 사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정말 올해는 감당이 안 될 만큼 손님이 없어요.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40에서 50%가 떨어졌다고 봐요.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생각들을 하질 않던 곳이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이들 떠나셨어요.
춘천 상권의 중심이자 명동으로 불리는 중앙로 일대도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큰 길가 대형 점포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 안내판이 내걸린 점포들도 거리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권리금도 포기하며 가게를 내놨지만 찾는 이가 없어 벌써 수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이 명동의 명동이라는 상권이 그래도 춘천의 대표적인 상권인데 요새처럼 힘든 거는 처음이에요. 저도 월세가 두 달 밀려있어요. 영업을 안 할 거다라는 정보가 있으면 저런 거 사이즈 붙이기 전에 벌써 계약이 다 끝내버려요. 근데 지금은 붙여도 안 나가니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도내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경기 동향 실적 자료에도 불황 여파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도내 업황 실사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매출과 자금 사정 등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자금 부족을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늘어나는 인건비도 부담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업체들의 주요한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과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을 주로 응답하였습니다. 소비 심리가 다소 위축된 부분도 이제 기업 업황 실적 악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 꾹꾹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 출혈로 이어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요즘 햇마을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올해 작황은 대풍을 이뤘지만 마늘 무름 증상이 발생하면서 품질이 크게 떨어져 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송유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흥의 한 마늘밭입니다. 농지 곳곳에 수확한 마늘이 널려져 있습니다. 수확 이후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마늘이 대서라는 품종입니다. 이름 그대로 알맹이가 크고 매운맛이 덜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물에 젖은 것처럼 이 물러져 있어서 상품성이 이미 떨어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장흥과 고흥 지역에서 대서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흥 지역의 경우 올해부터 영농조합을 만들어 대규모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조량이 많아 예년보다 작황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무름 증상이 발생하면서 상품성이 크게 떨어져 판매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 출하도 막혔고 지금 생산비는 건지도 못하고 인건비는 상승돼서 인건비조차도 저희들이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지금 야적해갖고 폐기 처분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금 밭에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마늘 가격까지 크게 떨어져 인건비도 못 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 농협이 나서 경매 등을 진행했지만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서 이마저도 중단됐습니다. 금년 사업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대체장목 사업을 육성해 나가려는데 농협 입장에서 농가들 소득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좀 내심 고민 중이고. 최근 가격 하락에 이상 증세로 상품성까지 떨어졌지만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지금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상지대학교 개교 64주년 기념식이 11일 상지대 본관에서 열렸습니다. 상지대는 이번 기념식에서 포용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 사회협력 모델을 선포하고 지역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대화 총장은 기념식에서 2017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받은 직책수당 2,800여만 원을 상지학원 발전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상지대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협력대학의 관점에서 소외계층과 함께하고 또 지역민들과 함께하고 지역의 기업과 함께하는 포용사회 융합 허브를 구축해서 지역 발전의 거점 대학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지대는 이날 학교가 걸어온 민주화 역사를 복원하고 계승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본관 2층에 역사관을 만들고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원주시의회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강원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관련 법안 처리가 유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방직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지휘 명령체계가 이원된 상태로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강원진학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맞춤형 대입 지원 체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부터 대입 결과를 분석해온 진학지원센터는 도내 학생들의 맞춤형 대입 상담 프로그램과 지원 분석 자료집을 제작해서 오는 7월 초 도내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시 집중 상담 기간에 맞춰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대입 상담과 자기소개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7월부터 운영되는 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대학 진학 정보와 고입 진학 정보 등을 게시해서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속초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됐던 강원 투어 패스가 춘천과 원주, 강릉으로도 확대됩니다. 원주 투어 패스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소금산 출렁다리와 뮤지엄산, 원주시의 대표 음식인 뽕잎 황태밥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판매되며 각 지자체는 관광지와 식당, 숙박시설 등 가맹점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교통과 렌터카 등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신고 대상은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 착취를 지속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은 또 이 같은 행위를 보고도 가족사로 치부에 방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경찰에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는 총 13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춘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아마도 대부분이 춘천을 대표하는 맛인 닭갈비와 막국수를 떠올리실 텐데요. 춘천의 맛 닭갈비와 막국수를 주제로 한 축제가 11일 개막했습니다. 그 현장에 장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메밀과 밀가루를 6대4 비율로 섞은 반죽을 기계에 넣자 긴 면이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물 안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뽑은 메밀면을 차가운 냉수에 담가 씻기를 수차례 쫀득한 막국수면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고소한 참기름과 빨간 양념장이 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막국수의 맛을 더하는 고기 편육이 올라가면 춘천의 맛 막국수가 손님상에 올려집니다. 춘천에서 먹은 건지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고 향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축제라 왔는데 너무 맛있고 좋아요. 구수한 면에 새콤달콤한 양념으로 지장한 막국수와 함께 춘천의 또 하나의 맛, 닭갈비도 손님 맞이를 마쳤습니다. 알싸한 향과 먹음직스러운 양은 사람들의 식욕을 돋우기에 충분합니다. 닭갈비가 연하고요. 그다음에 음식이 맛깔스럽고 여기 식당 언니들이랑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고 이렇게 서비스도 이렇게 주시네요. 춘천의 맛 막국수와 닭갈비를 주제로 한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11일 춘천 옛 캠프 페이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식기세척기 등을 각 업소에 배치해 매년 지적사항으로 꼽혔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축제장 밖 막국수 닭갈비 업체들도 최대 10% 할인 행사를 벌이며 축제에 동참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위생, 청결,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으로 음식 축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춘천 전 지역에 이 업소들에 10%씩 또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배불리 먹은 관광객들에게 크고 작은 공연이 무대에서 쉴 틈 없이 이어지고 각 부스마다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축제 기간 내내 펼쳐집니다. 춘천만의 맛과 멋을 먹고 이처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는 오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중해에서 피는 라벤더는 허브의 왕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아름답고 그 향이 좋아서 널리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치유 작물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라벤더 정원을 서채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광양시 본정마을 인근 사라실 라벤더 정원입니다. 여름에 초입을 알리는 보랏빛 라벤더가 드넓게 펼쳐졌습니다. 선녀가 배틀로 비단을 짤 때 작업실로 쓴 곳이라 하여 사라실이라 이름 붙은 곳. 맺혀있던 꽃봉오리가 열리고 보라색 비단처럼 펼쳐진 라벤더가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해마다 초여름이 되면 열리는 사라실 라벤더 축제에 싱그러운 꽃향기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스트레스와 불면증 해소에 좋은 라벤더 향기를 맡으며 고된 일상을 잠시 잊어봅니다. 한번 와보라고 몇 번 권해줬었는데 처음 와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넓고 완전히 이렇게 밭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순천에서 듣고 왔는데 참 나비도 날아다니고 참 예쁜 모습 같네요. 전국 최대 규모 라벤더 단지인 사라실 라벤더 정원은 김동필 씨 개인이 일궈낸 민간 정원입니다. 김 씨는 330만 제곱미터 넓이에 직접 라벤더를 심으며 이곳을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마을로 만들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특이한 작물이라서 전국에서 오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체험, 보라색, 특이한 그 색깔이 이국적인 냄새가 난다고 해서 많이 찾아온 것 같아요. 가공 생산해서 여러 가지 그 생활용품과 그 화장품을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그 조격이나 여러 가지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라실 정원에는 천연 라벤더 가공품 전시장과 가족 단위의 허브 체험존이 마련됐습니다. 해마다 7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입소문을 탄 사라실 정원은 최근 호남국제관광 박람회에서 여름 대표 관광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광양시에 민간 정원 지원 사업 대상지로 사라실 정원을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 마을이 직접 가꾼 보랏빛 라벤더 정원이 지친 일상을 쉬어갈 수 있는 힐링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가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1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을 주제로 펼쳐진 올해 강릉 단오제는 젊어진 축제와 함께 축제장을 도심으로 확장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4개 분야에서 72개 프로그램이 진행된 이번 단오제에는 축제장을 강릉 단오장 및 월화거리, 작은 공연장 등으로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청소년데이로 정해 청소년 가요제와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e스포츠 대회를 펼치는 등 만여 명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면서 젊어진 단오로 거듭났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6월 12일 수요일 우리도 저녁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볕이 가장 강한 오후 시간대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춘천 13도, 원주와 속초, 강릉은 14도 등으로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 춘천과 원주 28도, 속초 21도, 강릉 23도 등으로 영동 지역은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계속해 오르며 덥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비가 그친 후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비 소식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